아, 자,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이네요. 세 번째 단원 중에 두 번째가, 두 번째 챕터, 역학에 대한 얘기, 힘에 관한 얘기죠. 힘. 자, 힘 중에서 중력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슈. 자, 기본적인 중력의 정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여기서 상호작용은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걸 뜻하고요. 중력은 밀어내는 힘은 없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만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력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한다는 요 말뜻, 두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인데, 요게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야. 상호작용한다는 건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고요. 뭐 A가 질량이 2m이고요. B의 질량이 m이에요. 이렇게 A가 더 무겁거든요. 질량이 크거든요. 그런 거에 관계가 없다고요. A가 B를 당기면 F로, B도 A를 F로 당기게 되어 있어요. 요 크기는 서로 같은 겁니다. 자,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크면 당연히 커지고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요. 멀리 있으면 힘을 아무래도 덜 받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큰데, 자, 동그라미 1번을 식으로 한번 옆에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만유인력, 즉 중력의 기본 공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이 G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고요. R은 거리. 대문자 M이나 소문자 M은 물체의 질량, 두 물체의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작아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거리가, 두 물체의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힘은, 만유인력 그 힘은 얼마가 되겠니? 몇 배가 되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힘은 2배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중력의 특징에서는 서로 접촉해 있거나 뭐 떨어져 있거나 관계없이 작용을 한대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고 돼 있죠. 이런 힘들을 우리는 원격력이라고 합니다. 원격력. 전기 있죠. 전기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이 전기력도 원격력이에요. 자석도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죠. 자기력도 원격력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나왔네요. 지구 중심 방향도 맞고, 연직 아래 방향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지면의 수직 아래쪽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게네요.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그러니까 중력과 무게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자,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많이 씁니다. 뉴턴도 있고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무게의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뉴턴도 있고, kgf라고요. 킬로그램 힘. 자, 이렇게 단위가 두 개가 있어요. 힘의 단위는. 이 둘은 똑같은 건 아니고요. 1kg 힘이 9.8 뉴턴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한 관계가 있고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 무게, 즉 중력은 장소에 따라,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값이.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왜냐면 중력의 크기는 왜냐면 장소마다 뭐 반지름도 다를 것이고, 그죠? 지구 거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질량도 달라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물체 간의 질량도. 자, 달에서 중력의 크기는 지구에서 약 6분의 1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달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에서의 6분의 1로 가벼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뜻이죠. 1kg짜리 공이 있어요. 요걸 지구에서 무게를 재면 지구에서의 중력은 요 1kg 곱하기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이제 9.8인데요. 9.8 해서 9.8N 이렇게 이제 지구에서는 무게가 측정이 되면 이걸 달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1kg짜리를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달에서의 무게는 1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 요 9.8에 해당되는 요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요게 6분의 1 작아요. 달의 반지름이나 달의 질량이 지구랑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다. mg다. g가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 9.8인 거죠. 요게요. 장소마다 요게 다르다. 행성마다 다르고, 천체마다 다르고, 다르다. 질량은 항상 일정한 겁니다. 질량은 항상 일정한데, 무게는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잴 때도 지구의 장소마다 지구에서도 위치마다 달라요. 지구가 완전한 동그라미 구가 아니에요. 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도지방에서 잴 수도 있고, 여기 극지방에서 잴 수도 있잖아요. 극지방까지 반지름이 더 짧아요. 지구는 반지름이 짧으면 네, 중력 가속도가 더 크단 말이야. 이쪽이 중력 가속도가 더 커요. 이쪽보다. 네? 적도지방보다 극지방의 중력 가속도가 크다고. 따라서 이쪽에서의 무게가 더 커요. 중력이 더 크다고. 뭐 그런 것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요. 중력에 의한 현상을 아래로 떨어지는 거 고르시면 돼요.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달이나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공전한다고 돼 있죠? 예.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는데 지구가 얘를 당기고 있거든. 이렇게 중력으로. 그런데 이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운동하는 방향이 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수직 방향인 거죠. 자, 요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V로. 자, 요렇게 수직이 유지가 되는 경우는요,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요렇게 도는 운동을 해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의 수직의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이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어쨌든 중력의 영향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시면 중력에 의한 지구에서의 물체 운동이라고 나왔네. 중력이라는 힘이 물체에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물체는 뭐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뭐 그렇게 속도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 나왔습니다. 그냥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점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즉 빨라지죠. 질량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m인 놈이건 em이건 똑같은 속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똑같은. 이때 조건은 이게 없다는 조건이에요. 마찰 없을 때. 이 조건이고요.
그래서 1초마다 9.8씩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가속도라고 표현하는데 가속도가 9.8m/s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게 뭐냐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가속도는 문자로 A라고 적는데 1초마다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9.8m/s의 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뜻은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 그다음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입니다.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다를 수 있는데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요. 중력 가속도는 G는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체의 질량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어떤 지구면 지구, 달이면 달, 행성이나 그 위성, 어쨌든 그런 천체들의 반지름과 그 천체의 질량에만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체의 질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질량이 달라도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집니다. 가속도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동일한 높이에서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전제 조건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이거 다 마찰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던졌어. 이렇게 2m/s. 1초에 2m/s. 1초에 2m 가게. 그런데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얘는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고 있거든. 날아가는 방향 쪽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진다고, 쟤는.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저 속력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아래쪽으로만 점점점 빨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누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아래쪽 속력이 없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속력이 붙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빨리 붙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점점점 빨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중력을 받으면서 지표면 근처에서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떨어집니다. 어쨌든 떨어집니다. 자, 수평 방향의 운동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죠.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연직 방향, 즉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아져요. 즉 힘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플러스 된 게 포물선 운동인 거예요. 포물선. 두 개가 합쳐진 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요. A 같은 경우는 밑으로 점점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가 가속도인데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기울기가 가속도다. 중력 가속도면은 요 기울기 값이 9.8인 거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어떤 속력 V가 있거든요. 아래쪽으로는 A하고 똑같아요. 이쪽으로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A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등속 직선 운동,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일정한 빠르기를 가진 운동을 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얘랑 똑같죠.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거든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수평으로 이만큼 이동을 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x 거리만큼 수평 이동해서 떨어진다고요. 자, x 거리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 요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요 면적이 거리 x예요.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x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 요 면적을 구하면 요 면적은 높이가 돼요. 요 높이 h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예, 높이 구할 땐 요쪽 거 쓰시고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구할 때는 요 그래프 쓰셔서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뭐 탐구 자료는 뭐냐? 자로 요거를 탁 치는 건가? 얘를 일로 탁 치면 자를 갖다 탁 치면 요쪽 자는 요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B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 되는 거고 A는 밑에 있는 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할 거예요. A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 B는 옆으로 탁 쳐지면서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할 거예요. 요거를 해보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A를 보시면은 구간 평균 속도라고 나왔는데 0.48, 1.46, 점점 빨라지죠? 네, 점점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구간 평균 속력이 0.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한 건가 봐요. 점점 빨라져요. 떨어지니까 자유낙하니까. 수평으로 운동하는 B라고 나왔네요. 요거 수평 운동하는 B. 요거는 일단은 요 수평 구간을 볼게요. 요 수평 구간. 어디 보자. 0.2, 0.2, 0.2 일정하죠. 근데 위아래 연직 구간은 점점 빨라질 거예요. 0.48. 이거랑 똑같네요. 1.46, 2.4 똑같네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걸 확인해 보는 실험이에요. 뭐 그렇고 여기 있는 그래프나 요 내용도 꼭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동거리하고 변이, 뭐 속력, 속도 또 보셔야 돼요.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고 이렇게 움직인 게 이동거리고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를 연결해서 그 크기를 구한 게 변이고 변이는 다른 말로 변화된 위치라는 뜻이거든. 여기 위치에서 여기로 갔네 이런 뜻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원 그림 있죠? 얘 한 바퀴 뺑 돌았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이 뭐 2m라고 할까요? 그럼 이동거리는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죠. 그죠? 4파이란 말이에요. 4파이. 그죠? 근데 변이를 물어보면요. 원위치 했잖아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가 똑같아요. 0이에요, 0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달라요. 자,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물체가 이렇게 방향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이라는 값을 알아야 이동거리하고 합쳐서 물체 운동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기도 두 개로 나뉘었어요.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쓰시는 거고요. 평균 속도라는 건 지금 배우신 변이가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놓으면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일반적으로 빠르기와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 속력은 그냥 단순히 빠르기. 방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 방향이 들어가 있다. 가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변화량은 뭐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겁니다. 속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들어가 있는 값이거든. 뭐 질량 m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는데 얘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뭐 10초 뒤에 10초 후에 왼쪽으로 다시 2m/s 이렇게 속력을 갖게 됐대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으시고요. 여기서 플러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놓으시면 자, 매 시간은 10초, 10초 분에 나중 속력, 네가 나중 속력이에요. 네가 나중 속도예요.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이란 말이에요. 빼기. 처음 속도 요거죠. 오른쪽입니다. 플러스 2네요.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0.4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1초당 마이너스 방향으로 0.4씩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1초당. 이게 1초당. 그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리시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2였죠.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 근데 10초가 지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가 됐어요. 여기 0이고 마이너스 2. 예,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10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한 게 가속도거든요. 기울기. 음의 기울기잖아요. 마이너스. 시간이 뭐야? 시간. 10초 지났고 기울기니까 x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0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4 밑으로 4만큼 변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붙여놨고 그 0.4 마이너스 0.4 이거랑 똑같은 값이죠.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 구해도 되고요. 공식을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는요. 출발하고 나서 이쪽 방향 반대쪽으로 어떤 힘을 받은 거예요. 반대쪽으로 힘을 계속 받아가지고 점점 빠르기가 느려지다가 이때 0이 됐죠. 5초 정도 되겠네. 딱 중간이니까 5초 때 멈추고요. 순간적으로 5초 이후에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점점 빨라진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꼭 보셔야 됩니다. 책 내용 꼼꼼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이거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도 나와 있고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도 나와 있네. 전부 다 중요한 게요.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가 기준이에요. 등속도 운동 시간 속도 속도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 요 면적은 이동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요.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쭉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속도라고 나왔는데요. 시간 속도 그래프나 시간 속력 그래프나 똑같아요. 얘는 모양이. 시간 속력이라고 봐도 똑같아요. 방향이 어차피 안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게 면적 이동거리라고 해도 되고 변이의 크기라고 해도 되고 똑같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지금 기울기 없잖아요. 그냥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가속도가 0인 그래프로. 자, 이게 항상 기준 그래프다. 등가속도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시간 속도 XY축 놓고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상태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예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적 구하면 이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겠죠. 이동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이거부터 해볼까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시간, 속도. 뭐 1초까지는 요런 속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닌데. 그 다음 뭐 2초에서는 요 V가 속도가 요렇게 표시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요 면적만큼 요 플러스니까요. 여기가 0이고 이쪽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이후로 요 밑에 면적 있죠. 요쪽은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한 걸 뜻해요. 그래서 이동거리 구하라고 하면 두 개의 면적을 구해서 더하는 거고요. 변이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빼주셔야 돼요. 이만큼 갔다가 거꾸로 이만큼 돌아왔으니까. 즉, 뭐, 여기가 100이라고 하고요. 면적이, 여기가 50이라고 할게요. 100m 앞으로 갔다가 거꾸로 50m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동거리는 150m죠. 변이의 크기는, 기준점이 여기죠. 출발점이 여기서, 자, 출발점에서 요만큼 이동한 거네요. 50m 이동했겠네. 이게 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이라고 했네요. 인공위성도 돌고 달도 돌죠. 중력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건 뉴턴의 생각이었어.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 가다가 떨어지잖아. 근데 얘를 빠르게 던질수록 멀리 가더라 이거야, 이렇게. 더 빠르게 던지면 더 멀리 갈 거야. 이렇게. 근데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속력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고 연직 방향으로만 중력이 작용하므로 당연히 얘네 물체들 A, B, C의 가속도는 똑같겠죠.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자, 같은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떨어집니다. 근데 동시에 떨어지는데 멀리 떨어지는 놈이 있고 가깝게 떨어지는 놈이 있고 이걸 갖다가 뉴턴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옆으로 발사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발사를 시키는데 얘가 엄청 빠르게 발사가 되면 쭉 가다가 떨어지겠지. 물론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언젠가. 그치? 근데 지구가 평평하지가 않잖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잖아. 그러면 지구가 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닥이 가다가 이렇게 원의 한 면을 이루면서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발사하는 속도를 적당히 크게 하면 지구 중력을 받아서 이제 떨어지는 요 비율이 지구의 지면이 휘어지는 그 곡률하고 똑같은 거죠. 요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얘는 한 바퀴 삥 돌아서 나한테 오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빠르기를 계산을 해냈죠. 예. 8km/s. 약입니다, 약. 1초에 8km 정도 달리는 속력이면 빠르기면 안 떨어지고 나한테 오겠는데 회전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인공위성의 회전 속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초당 8km.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 원운동. 지구 주변을 어떻게 공전한다? 중력 때문에. 중력 얘기하고 있어요. 중력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중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중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아요. 중력의 방향이나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다 인공위성도 달과 같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등속 원운동에 추가적인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요. 잘 한번 볼까요? 원운동 물체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면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빠르기가 일정해야 돼요. 이게 이쪽으로 이 원운동의 접선 방향으로 물체가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 빠르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저게 등속이 아니면 돌다가 못 돌게 돼요. 결국엔 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빠르기만 같은 거야.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거야. 속력이 일정한 거야. 방향은 계속 바뀌니까. 속도가 일정하다고 문제가 나오면 X야.
자, 어쨌든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뭐가 작용해야 된다? 힘이 작용을 해요. 여기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F. 이게 수직인 거예요. 이렇게 힘 F. 다음 힘의 방향은 어디다? 원의 중심 방향이에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도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줄을 놓으면은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날아간다. 예. 뭐 여기서 회전하는 물체가 여기 와 있을 때 줄을 놓으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접선 방향, 원래 운동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뭐 그 정도 보시고요. 예, 내용 한번 최대한 풀어 보시고 필요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 169쪽까지 숙제.